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락앤롤 학생이죠. 죽기 살기로 하면 저 대학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 분은 선생님 마음이 아름답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왔고, 또 한 분은 선생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영상이네요. 좋은 말씀에 도움받았습니다. 락앤롤 학생이 힘을 내서 원하는 학과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렇게 이제 힘을 주셨네요. 우리 락앤롤 학생에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그 영상을 찍고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보실 텐데, 근데 그 아이가 조금 가상해서 어제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그렇게 찍었는데, 실은 5, 6등급 아이들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나가.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는 안 되지만 활동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과에 맞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등급이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제 6등급, 이제 5, 6등급 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또 다른 영상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하나로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마무리가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대학이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요것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학생이 6등급이면서도 자기가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에 자랑을 하고 있길래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어제 찍었던 5, 6등급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 6등급 학생들이 보는 거라면 어제 같은 영상,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조금 제가 말 끄는 말들이나 이런 말들을 좀 빼고 좀 5, 6등급에 맞는 것을 따로 정리를 해서 다시 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영상을 띄우면서 한 가지 고민하고 고민? 어쨌든 락앤롤 학생이 혹시나 안 보면 어떨까? 한 달 뒤에 보면 중간고사도 끝날 테고, 그렇게 되면 한 텀이 더 늦어질 거 아니겠어요? 성적을 올리고 싶어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얘가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아니 꼭 이 아이는 왜 2, 3시에 올릴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또 어떻게 보면 저도 학부모인데 이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도대체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했더니 락앤롤 학생이 마침 봤습니다. 그래서 락앤롤 학생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네요. 선생님이 말하신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와서 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도 성적이 이 정도라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하신 것들 실천해 봐야겠네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히읗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잡지를 쓰든 아니면 이제 잡지의 기사의 내용이죠. 내용을 쓰든 아니면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쓰든, 이렇게 보면 저한테 오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작가가 뭐라고 하지? 이런 책 내도 좋겠습니까? 저도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책 내도 좋겠습니까? 아니, 이런 책 내도
거기서 출판해 줄 수 있겠냐는 이제 문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원고를 받아요. 원고를 받는데, 이제 원고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원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원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글들이 실제로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학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데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넣은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의 아이들을 봐도.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어떤 가정은 매우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중간 정도의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글들을 많이 분석하게 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분이 써놓은 말들을 이렇게 쑥 보기만 해도, 아,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겠구나, 이런 문장을 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영상을 찍고 제가 이 글들 답변을 이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살짝 걱정이스러웠는데, 일단 이 학생은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아침에 8시까지인가?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죠. 이 친구가 경기도라고 그랬으니까 9시까지 학교를 가야겠네요. 8시 50분? 또는 8시 반? 빠르면. 그러면 이 학생이 뭐 어쨌든 7시 정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4, 5시간, 4, 5시간 분이 못 잔다는 얘기인데, 이게 더 자도 돼요. 잠이 안 오면 안 자도 되는데 더 자도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전주구 가서 영상을 찍었던 학생들이 다 의대였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이과 계열,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한두 애 빼놓고는 뭐 하나인가 두 애 아이였나? 어쨌든 다 뭐 1등, 2등, 3등, 4등, 5등, 뭐 예를 들면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이런 게 찍어져 있잖아요. 하루에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하니까 10시까지 야자하고 기숙사 가서 11시 뭐 이러다가 불은 10시에 꺼진다 그랬죠. 10시에 꺼지고 11시 뭐 어쩌고 하다가, 아니야, 12시까지, 그러니까 불은 12시에 꺼지는 거죠. 그리고 11시부터 씻고 뭐 이러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1시 더. 그러고 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경쟁을 해서 자기들 공부 시간을 일부러 안 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어쨌든 그 시간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쪽은 8시까지 학교를 오는 거니까, 8시에 수업을 8시 반인가? 어쨌든 8시까지 다시 학교를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잠은 그래도 아직 학생이니까 6시간 정도 이상은 좀 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 잠이 안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단 잠을 자고, 잠을 많이 자면 키도 많이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하신 것들 실천해 봐야겠네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말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하신 것들 실천하겠습니다. 봐야겠네요 말고 실천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실천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한템 죽죠. 제가 너무 꼼꼼한가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유롭다는 거죠, 이 아이가. 전에 어떤 아이를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을 정말 꼼꼼히 읽는 아이예요. 뭐 독서를 하는데.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매우 수준이 있었고요. 걔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1등급에서 9등급의 어떤 상대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하게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뭐 1등급에서 9등급으로 꼭 구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는 대화를 나눠보면, 1등급?
중간 정도, 잘하면 전교 1등 이런 정도의 아이였는데 책을 너무 천천히 읽는 거예요. 제가 왜 알았냐면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냐 그랬더니 3등급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야 너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봤더니 이제 책을 읽는데 너무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이가 워낙 차분한 학생이고 해서 이렇게 곰 씹는 아이들 있잖아요. 책을 한 권 읽어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이랬죠. 너 지금 그렇게 책 읽으면 넌 모의고사 절대 1등급 안 나온다. 너의 그 읽는 방법을 바꿔. 그러면 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책을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모의고사는 중요합니다.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답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왜 모의고사에서 3등급 나온 애들은 아니 문제를 못 풀어서 3등급, 3, 4등급 나온다는 거니까요. 걔네들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 풀지도 몰라요. 성적으로는 1등급 나올진 모르죠. 다만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런 조언을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친구 2, 3개월 있다간가요? 시험 보고 나서 1등급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해 간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한 그 스킬이거든요. 그죠? 노하우인 거죠. 근데 나중에 그 학생을 만났더니 그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을 천천히 읽었던 건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빨리 읽어도 집중할 수 있고 빨리 읽으니까 이해가 더 빨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것을 하게 원포인트 컨설팅이네요. 그죠? 원포인트 멘토링을 해주고 나니까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성격이 조금 유하다? 좀 이렇게 너그럽다? 아니 어쨌든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성격이야 이런 거는 좋은 성격인 건 맞는데 적어도 공부할 때는 과감하고 공부는 이렇게 액티비티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행동이나 이것은 액티비티 해야 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앉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처리해 가는 이런 거를 좀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실천해 봐야겠네요가 아니라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도. 이럴 때 내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말을 하다가 보면. 그런 측면, 라케놀 학생 미안해. 잔소리. 그죠. 엄마 아빠는 이런 잔소리 못 해주잖아요. 그죠. 어제 내가 영상을 찍었던 것도 엄마 아빠를 대신한 그죠?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어제와 같은 그런 얘기 한다고 하면 아이가 잘 안 듣죠. 그죠? 괜히 삐지기나 하고 엄마 아빠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 얘기한 거고요. 라케놀 엄마 아빠님은 저한테 고마워 하셔야 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제가 얘기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 그리고 이전에, 작년 10월 이전에 저의 것들 보면 가끔 그런 게 그런 기사가 한두 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기사들이 주로 많았죠. 근데 지금처럼 비판적 사고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고, 물론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가 나온 이후로의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실은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학부모로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무리 뭐를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어떤 정보를 봐도. 도대체 이런 정보를 왜 생산해내는 거야? 보니까 생산해내는 그 대상이 주로 그 교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도 늘상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거고, 교사들이 엄마 아빠에게 교사가 이해해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창구로 사용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돼지 엄마라고 하는 표현들, 썩 좋은 표현이라고 뭐 헬리콥터 맘이든 돼지 엄마든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그만큼 많은 그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로 많은 정보. 왜냐하면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또는 그런 정보를 굳이 내가 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돼지 엄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2013년까지, 2014년, 그죠? 2015년까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지금도 존재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막 돼지 엄마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면 그 정보들이 이제는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죠. 그쪽이, 돼지 엄마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정보를. 정보가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정보가, 전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은 우리 에듀진 또는 나침반 36.5도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전까지의 정보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뭔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시에 2013년도 때. 그래서 학부모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주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가지고 엄마들 헷갈리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비율들을 막 혼자서 쓰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통일시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 교과 등급 컷을 잘 몰랐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과 등급 컷을 교사는 알고 있죠, 대략 어느 정도인지. 교사들도 자기들이 보낸 성적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사들이나 일부 교사들, 그것도 모든 교사는 아니고 일부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막 이곳저곳 가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죠. 그래서 그 강의료도 나름 짭짤했던 모양이에요. 어찌됐건 그렇다고요. 교사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등급 컷도 많이 공개가 됐고 실제로 이제 어디 가라는 사이트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 컷을 도대체 학부모는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알죠. 자기들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 컷도 아니라면서 도대체 뭘로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어찌어찌 해서 35만 DB를 구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35만 명의 35만 그 지원자들의죠. 그 지원자들의 그 DB를 구해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등급 컷을 2016 학년도 대입에서 완전히 제가 백전불태라는 입시 전략서를 만들었어요. 이거죠. 여기 있네요. 이거. 근데
이 백전불태를 만들면서 이것을 완전히 공개를 해서 좀 아는 사람들, 일반 학부모들이야 웬 떡이야, 또는 컨설팅하는 업체들이야 이거 웬 떡이야 뭐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 이걸 공개해가지고 뭐니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왔거든요. 제가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어디 가도 또 한 번 제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디가 관계자 또는 교육부 관계자 내지는 교육부 관계자야 그치.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이라고 있거든요. 대기업 관계자가 있다면 어디가 등급컷 엄마한테 주는 정보하고 교사에게 주는 정보가 다르거든요. 그거 빨리 갖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엄마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어디 간데 왜 선생님 주는 정보 따로 엄마 주는 정보가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로 그거 고치세요. 내가 기사 쓰려고 하다가 정말 바빠서 못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열받아 죽겠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열받네요. 왜냐면 엄마가 보는 정보도 갖고 이 교사가 보는 게 같으면 뭐가 안 돼요? 교사는 더 정확한 정보 주고 엄마들은 대충 정보 주고 그 교사가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리오 막걸리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돼요. 정말 그 대기업 관계자이겠네요. 교육부 관계자 하라고 했으니까 디테일한 거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확인 안 한 교육부 책임도 있는 거죠. 대기업 관계자 당장 고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쨌든 기사 쓰긴 쓸 건데 어쨌든 제가 바빠서 정보는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정보는 동일하게 주세요. 그렇다는 얘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등급컷도 공개가 돼서 만천하에 많이 공개가 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이거 말고도 제가 고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와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바꿔진 거죠. 이게 다 백전불태 덕이에요. 백전불태를 제가 벌써 5년째 만들고 있고 6번을 만들었거든요. 어느 한 해 내가 2번을 낸 적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똑같이 가요. 어디 학교 현장에 가니까 또 솔직히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제 짐작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를 본 선생님들은 야, 이 책 정말 좋다. 정말 편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이 진학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것도 있고 뭣도 잘 이렇게 살짝 미묘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진학과 관련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과목도 가르쳐야 되고 또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어떤 진학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 전문가는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학부모들 눈높이에서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백전불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은 요즘은 뭐 어디 한 군데 빼고는 더 이상 이런 정보 잘 안 나와요. 저도 내년부터는 이 백전불태를 전국에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실어줬지만 앞으로는 인서울, 수도권하고 이런 대학들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투자거든요. 제가 이익이 있어서 꼭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또는 어딘가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정보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손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지금 현재의 백전불태 형태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백전불태를 내긴 내지만 그것은 매우 특정한 대학들만을 대상으로 낼 것이다. 기업 비밀인데 냈네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고친 게 많은데
다시 돌아와서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 잡지를 연재한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왜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또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지스트, 디지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지스트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쨌든 카이스트 이런 쪽들은 많은 쪽이 과고 애들도 가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놓고 보면 비판적 사고력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중요한 거 모든 대학이 원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력은. 근데 저쪽 지방대 가면 그런 말이 안 써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안 써놓은 애들이 더 많으니까요. 당연히. 한 10,000개 오면 그 중에 한 명 써 있을까 말까 하겠네요. 아니, 안 써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 안에는 분석적 사고라고 하는 틀이 있고, 추론적 사고라고 하는 틀이 있고, 종합적 사고가 있고, 대안적 사고가 있어요.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여기 안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애가 똑똑하겠죠. 당연히 똑똑하죠.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라면 매우 똑똑한 아이죠. 근데 이 대안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안에도 들어가지만 요게 창의력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대안적 사고라고 하는 것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 레벨에서의 최상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비판적 사고 만약에 제가 이번에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이 학생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보면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입학사정관이 아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방대 가면 그런 말들이 안 써있는데 지방대 입학사정관이 알겠어요? 미안해요.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잘 몰라요. 왜? 자기한테 온 학교생활 기록부는 그런 레벨의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걸 평가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은 잘할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 제가 한 얘기고 제가 한 얘기가 정답이라고 이제 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개념들을 갖고 기록해 주고 있는 선생님도 안 계시다니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컨설턴트는 많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았을까? 한두 명 있었을까 말까인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만큼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공개했던 비판적 사고가 어떻고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디 가도 들어볼 수 없었던 말들을 제가 공개한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2013년부터 쭉 뭐라고 하죠? 쭉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뤄왔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최대한 그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라고 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나온 거죠. 다만 제가 이전에도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공개했던 내용들은 제가 만약에 저는 늘상 이제 사업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들 많이 해봤죠. 이력서도 한 수만 장 보지 않았겠어요. 저도 나름 이렇게 쬐끄만 회사만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있었을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의 포인트는 대학이었죠. 저는 대학 말고 그 이유를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단순히 진학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잖아요. 대학을 지방대 가면 어때요? 거기 가서 더 준비를 잘해서 서울대 애들 수백 명 채용하는 그런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배출해내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제가 어떤 거에 아이가 공부를 현재의 그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어제와 같은 영상이 있었던 거고, 그 아이가 자기가 하려는 의지도 있었고 그랬죠. 또 하나는 이 학생에게 제가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누가 갖겠어요? 일반고보단 자사고 애들이 더 나을 수 있고요. 성적이 낮은 애들보다 더 높은 아이들이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성적이 더 좋은 아이들이 건 분명하죠. 근데 그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라는 단어는 상위권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단어이지 지방대 가는 애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습관 안 나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방대 가는 애들은 이미 3, 4등급으로 처진 아이들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라는 단어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습관은 인서울의 하위권 대학에서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니, 그것을 기록해 준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록해 준 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상위 20위권 대학, 그러니까 상위 20위권 대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아니다. 효율적인 학습 습관은 상위 5위권 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유는 상위 5위권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한양대까지죠. 뭐 중앙대도 가끔 있고요.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그렇게 갖고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성적이 매우 좋지 않으면 적어주지가 않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습관은 상위권 애들에게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내신이 4등급 아이에게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 있다라고 기록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단어를 그러면 제가 4등급인데 저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 특정 과목에서는 가능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과목에서는 적어도 내가 1등급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과목에서는. 그거에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4등급인데 저 효율적인 학습 습관이 있다고 냈다 그래 선생님이 너 효율적인 에이 뭐야 네가 언제 왜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영상을 언젠간 찍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드리고도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력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비판적 사고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제가 4가지를 주로 얘기했잖아요.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를 이번 달이 아니라 6월부터 12개월 내년 5월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는데 그러면 이게 모든 아이가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 아이가 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12개월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6월호부터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광고가 따로 나가긴 합니다.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영상을 찍기도 할 거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좋은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그만한 역량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뭐 수능으로 가려면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애워서든 뭐 어쨌든 성적으로 증명할 간 거고, 학생부 종합으로 갔다고 하면 역량을 증명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역량이 매우 우수한 건 분명합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차피 경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쟁의 핵심 요체를 모르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깜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수능은 성적으로 가니까 어쨌든 그거는 안 깜깜해. 알겠어. 성적.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고 라고 얘기할 때 정답이 제가 얘기한 게 비판적 사고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깜깜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깜깜하다? 안 깜깜하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비판적 사고력이 성적이 9등급 아이한테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에게 나오느냐? 안 나오죠. 나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왜냐면 우리가 뭔가 얘가 5등급이나 6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발명을 하는데 뭐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별짓 다 하는 애야. 근데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안적 사고가 되어 있는 애죠. 뭔가 발명을 한다니까. 분석적 사고도 되어 있는 거고 추론적 사고도 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비록 성적이 낮아도 대학이 뽑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안에 그런 역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이에게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이 발명하는 애. 그런데도 그렇게 있다고 보여질 만한 활동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로 괜찮은 전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개월부터 이제 12개월 프로젝트를 보면 첫 달에는 고정관념과 편견. 그러니까 편견이 있고 2개월째는 이제 두 번째 달에는 능동적 독서를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능동적 독서를 하면서 다시 선생님과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분석적 사고, 그러니까 3개월째는 분석적 사고. 그래서 분석 가능한 것을 찾아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선생님과 소통하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째는 추론적 사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추론하고 이 추론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저 기록해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기록을 해줘요? 안 해주죠. 왜냐면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께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출도 해야 되겠죠. 뭐 소논문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연구하고 그런 자료를 선생님께 제출하고 선생님 읽어볼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지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러니 의사소통 능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처음에 올 때는 못했고 두 번째 올 때 보니까 애가 자꾸 나아지고 있어. 기똥차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사고 배우고 난 다음에 종합적 사고.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다시 이제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 11월 달이 되면 대안적 사고를 배우게 되죠. 질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이제 논리적 오류.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서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달에가 이제 8번째인데, 그때는 이제 논술. 이게 분석적 사고 안에는 논술. 제가 어제 그 락앤롤 학생의 글을 보고
얘는 2등급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죠. 글 쓴 아이의 능력치를 보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또 이제 논증이라는 것도 있죠. 그 관심 분야에서 이제 논증거리를 찾아서 서술하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과목별이겠죠. 선생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그러니까 10번째 내년 3월이 되는데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논제를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선생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4월 달에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이제 종합한 이제 칸트가 있죠. 이 칸트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어떤 교과서를 다시 재해석하든 관련된 것을 찾아서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1번째까지의 이 결론 이렇게 나오면 11개월째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11개월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회원제라고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은 학생들은 1인 1책을 만들고 이제 1인 1책을 만들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거죠. 선생님에게 한 부씩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 만든 것은 이미 첫 번째부터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그 아이의 생각들을 다 정리해놔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일반적인 우리 구독자들, 이 책을 우리 나치반 36.5도의 정기 구독자이거나 뭐 첫 개월만 써서 한 번만 사서 뭐 종합적 사고를 공부했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요거가 이제 우리가 부록으로 따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한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 분량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고, 이제 프리미엄 회원은 제가 따로 이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이 이렇게 있음을 증명해 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목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더 좋은 대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쨌든 그게 서울대 연고대가 됐든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됐든 중앙대가 됐든 어쨌든 그런 대학이 그런 역량에서 이 역량이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지금 현재에서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뿐이 못 갈 아이지만 이런 역량을 통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한 이런 방면으로 비판적 사고를 향상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나 주위에 만약에 이것을 내가 당장 사보기도 뭐하다 이러면 주위에 도서관이나 또는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제가 이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을 좀 사다 주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도서관이나 또는 뭐라고 하죠? 학교 도서관이나 또는 시립도서관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는 고객이 원하면 어쨌든 시민이 원하면 또는 학생이 원하면 이걸 책을 주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어찌됐건 이것을 저는 이 방송을 알고 있는 또는 본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라. 누구든지. 응? 프리미엄 회원이야 못하잖아요. 그건 약간의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회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누구든지 다 해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학교들 중에 이제 학교의 교실 클래스마다 들어가는 반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라면 제발 이걸 다 해라. 누구든지 등급과 관계없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분명히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런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최상위층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최상위층에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그만한 레벨에 도달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정말 한두 애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정시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될 때 그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 자기 성적과는 조금 상관없이라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역량으로 인정받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사실 아까 락앤롤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정말 5, 6등급을 위한 거였고,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는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어디 컨설턴트가 하지 말래요?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무조건 하십시오. 전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찍는데요. 제가 이 락앤롤 학생에게 이렇게 찍었던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해줬던 말이고, 그것은 다시 영상을 좀 짜깁기 해서 5, 6등급에 맞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여담이나 이건 다 빼고 그 임팩트 있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진로교사 선생님들 보면은 어쨌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시거든요. 학교에서 보면. 근데 그 영상, 이게 짜깁기 한 영상이요. 그거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좀 돌려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도 나침판이나 뭐 톡톡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진로 시간에 교재로도 쓰고 아이들 동기부여하는 시간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가능한 한 그렇게 만들어서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도 아니 5, 6등급 아이들에게 요게 딱 맞다라고 하면 락앤롤 이 부분은 제가 고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말은.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5, 6등급에 아주 적합한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잖아요. 요즘 차 타고 나가면 덥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바깥쪽에 여기가 4층인데 3층에 이렇게 정원이 있어요.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막 녹음이 우거진 듯한 녹음? 예, 그 정도로 지금 나뭇잎이 그만큼 많이 자랐거든요. 좋네요. 어쨌든 오늘도 어디에 근무하시든 정말 이 얘기, 이 락앤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아이들은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깨도 두드려주고, 근데 매번 또 잘 못하는데 무조건 어깨만 두드린다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신감을 찾아주는 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 보면 너무 쓸데없이 짜증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사춘기라고 받아만 주자니 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옳지 않을 때는 따끔한 지적도 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5, 6등급의 어쨌든 영상이었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공부 잘하나 못하는 아이나.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집중력이 차이가 있거든요. 락앤롤 학생 3시까지 한 거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다. 효율적인 공부는 제가 영상에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지만 집중력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제가 얘기했던 수업의 원칙이 있었던 거 있거든요. 꼭 실천하라고. 집중력 있게. 그 다음에 자기가 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비록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꼭 메모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